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컴백 트레일러 섀도우가 공개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최애가 슈가거든요. 원고도 구성하고 자료도 검색하면서 새벽 1시부터 2시간을 인터루드 섀도우만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좋은 노래입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당연히 영상이나 가사의 의미도 알면 더 좋겠죠. 지난 컴백 트레일러 RM의 페르소나에서 제가 그 누구보다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시작합니다. 시간은 학교 3부작 이후가 아닌 스쿨 러브 어페어 이전 Are You Ready To로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이 앨범에 인트로 비트가 사용됐고요. 페르소나 앨범에서 스쿨 러브 어페어의 인트로 비트를 사용한 RM의 컴백 트레일러가 공개된 이후 상남자와 연결된 작은 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앨범에는 Are You Ready To의 인트로 비트가 사용됐으니까 NO와 연결된 어떤 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영상 봅시다. 이 영상은 첫 장면, 이것만 제대로 알면 전체를 이해하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첫 장면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환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애니시 카푸어. 인도 출신으로 영국에서 공부한 현대미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미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는 익숙한 칼융. 자, 분명히 이번 영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냄새가 나죠. 어쨌든 이 사람 작품 중에 스바얀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세요. 문 주변에 피처럼 쌓인 벽을 긁고 지나간 붉은 이미지. 똑같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예요. 영상은 애니시 카푸어의 스바얀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스바얀부를 이해하면 매우 중요한 영상의 첫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스바얀부는 자생,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거대하고 붉은 왁스 덩어리가 레일을 따라 미술관 전체를 관통하면서 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붉은 왁스 덩어리가 문보다 살짝 커요. 그래서 문을 지날 때마다 겉이 벗겨지면서 문 주변에 일부러 쌓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붉은 왁스가 지나간 자리, 쌓인 왁스는 마치 피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벗겨지는 그것에 대해 애니시 카푸어는 그 지점이 세상의 내부와 외부, 하나의 존재와 다른 존재를 구분해주는 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장면에 검은 옷을 입은 슈가는 슈가의 그림자입니다. 이건 뒤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스바얀부에 대한 설명을 이 장면에 대입해보세요. 스스로 만들어진 것, 두 존재를 구분하고 연결하는 지점. 그렇습니다. 슈가의 그림자는 슈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영상에서의 슈가, 아니 윤기라고 하겠습니다. 윤기는 자신의 두 존재,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 장면이 가진 의미입니다. 슈가의 그림자는 슈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지금의 윤기는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 있는 어딘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아브락사스, 진짜 자기를 이미 찾은 것이죠. 진짜 자기를 찾은 슈가는 이제 지난 일들을 풀어냅니다. 그림자를 만나기 전의 일부터요. 깨어진 거울이 다시 붙으면서 검은 옷을 입은 슈가는 사라지고 페르소나의 슈가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과 큰 꿈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슈가는 위로 정신없이 달립니다. 네벌마인드의 가사처럼 주위를 둘러볼 틈 없이 앞만 보며 달렸겠죠. 그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뛰어갔겠죠. 그렇게 원했던 곳에 도착했더니 그림자는 더욱 커져서 슈가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슈의 노잘이 시작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슈가를 삼킨 그때 슈가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서 진짜 자기를 찾으려면 진정한 고독을 가져다주는 자아의 사막에 가서 그림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슈가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고통의 역할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를 만납니다. 어떻게요? 거울을 깨뜨리면서요.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깨진 거울이 다시 붙으면서 거울에 비친 슈가가 랩을 시작합니다. 거울에 비친 페르소나죠. 우리는 거울을 보면 거울의 뒤를 보지 못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죠. 그 뒤에 그림자를 보려면 나의 페르소나를 비추고 있는 그 거울을 깨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입니다. 무대 위의 슈가는 무대 아래의 그림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림자, 페르소나, 윤기는 나와 너와 나는 한 몸이고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림자, 페르소나, 윤기 모두 한 몸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사용된 지칭어, 나, 너, 우리란 단어를 서로 바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다 한 몸이니까요. 결국 메시지는 페르소나 앨범의 컴백 트레일러와 같습니다. 다만 페르소나 앨범에서 RM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면, 페르소나로 인한 고통을 노래했다면 슈가는 오히려 그림자로 인한 고통을 노래한 것이죠. 결론은 RM은 여러 페르소나 또한 나라는 걸 깨닫고 진짜 자기를 찾았고 슈가 또한 그림자와 페르소나 사이 어딘가에 있음을 첫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림자가 삼킨 괴물이 아닌 슈가, 민윤기 자신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페르소나에서도 섀도우에서도 멤버들이 어떻게 진짜 자기를 찾았는지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멤버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찾았을까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소나는 인트로였고 섀도우는 인터루드입니다. 에고는 아우트로일까요? 남은 이야기들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후반부 영상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슈가를 향한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들은 역시나 수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란 뜻입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그림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아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무대 위의 멤버들을 촬영했던 자신이 멤버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책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악의적인 사생팬이나 언론, 안티들의 행동은 잘못이고 범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공간이 아닌 무대 위의 멤버들을 촬영하는 것은 팬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관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슈가는 이번 노래를 통해서 그림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랩스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고 그 결과로 팬들의 관심이 생긴 것이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슈가는 이미 그 같은 그림자를 이겨내고 진짜 자기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회고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도를 넘는 사생과 언론, 안티들은 당연히 문제지만 팬, 아미의 정상적인 관심, 개인의 공간이 아닌 무대 위의 멤버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아직 많은 떡밥들이 남아있습니다. 밤 0시가 기다려지는 흥미진진한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멤버들에게 빗나간 관심이 아닌 정상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멤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봅시다. 고맙습니다.